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이 일주일 남은 상황이라서 여러분의 마음도 급할 것 같고, 우리가 남은 문제들이 반별로 진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31번부터 끝번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반별로 남은 부분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받은 복습 문제 31번을 펴봅니다. 네. 2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와 6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6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근을 알고 방정식의 형태를 알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와 6을 더한 것은 2차 방정식의 계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2와 6을 곱한 것은 2분의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 좌변이 4니까 a는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식 좌변이 마이너스 12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한 다음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2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2와 6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2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던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 식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2를 묶어내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꼴로 식을 만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 이렇게 2차 함수의 식이 교점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의 식을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a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를 구하려고 하니까 x에 1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x에 1을 대입해서 식을 구하면 좌변은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 우변은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30, 우변은 2 플러스 a 플러스 b.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b는 2를 넘겨줘서 마이너스 32라는 것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31번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 서로 접한다고 합니다. 접한다라고 하면은 2차 함수의 식, 직선의 식 서로 같다라고 두고 판별식이 0이다는 것으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 2차 함수의 식과 직선의 방정식 y 같다고 두고 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접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좌변으로 모두 이항을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 묶어내고 k 플러스 1x 그리고 플러스 4는 0이 되겠는데요. 접한다 하니까 판별식을 쓰는데 짝수 공식으로 4분의 d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 이렇게는 0이라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고,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여기 1과 2가 보이죠. 그래서 k 값의 합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다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32번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33번은 두 실수 A, B가 주어져 있고 A의 범위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그리고 2A 플러스 B는 4다 라고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와 B를 곱한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요. 지금 우리는 A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B는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에서 2A를 이항해주면은 4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래서 AB의 식을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가 될 텐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A의 범위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A에 대한 2차 함수의 표준형 형태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주고 싶죠. 그러면 없던 마이너스 2가 생긴 것이니까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마이너스 2를 묶어냈을 때 A-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러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했는데 A는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최대값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최소값은 최대값을 가지는 1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1에서 최대값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스몰 m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라지 m 스몰 m의 곱이므로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A와 B에 대한 식이 골고루 주어져 있는데 A라는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보았더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B에 대한 것은 A에 대한 2차 함수의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주어진 범위 안에서 꼭지점, 꼭지점과 가장 먼 점이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4번. 34번은 실수 A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A에 대한 함수 GA가 나오긴 하는데요. 현재로는 일단 fx를 봐야 되겠습니다. fx의 최소값을 GA라고 하자. 그럼 A가 정해진 값이라면 GA도 특정 최소값으로 등장을 하겠는데 A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fx의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a제곱을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원래 있던 식에서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여기서 x의 값이 a일 때 뒷부분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최소값 GA의 식은 여기서 완전 제곱으로 묶어내고 남은 부분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GA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 GA를 자세히 보면 A에 대한 2차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형 형태로 완전 제곱으로 식을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었던 거니까 플러스 5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1일 때 GA는 최대값 5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는 일단 fx가 2차 함수인데 이 f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 대해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고 GA를 구해준 다음에
GA는 또 X가 아니라 이제 A에 대한 2차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서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2차 함수를 2번 이제 정리를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35번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점 P의 X좌표가 1-루트5라고 했는데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2차 함수 X제곱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를 같다고 두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근이 1 빼기 루트 5 그리고 개수였던 a와 b가 모두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에 무리수가 등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근이 1-5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5와 1 플러스 루트 5 켤레근으로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Q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5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대한 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A는 두 근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1-루트 5와 1 플러스 루트 5를 더해서 2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에 해당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은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이것이 1-루트 5와 1 플러스 루트 5를 곱한 것인데 이것은 합차 공식을 쓰면 1의 제곱 빼기 루트 5의 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4가 되고요. b의 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2, b는 4이기 때문에 a, b의 곱은 8이 되겠네요. 이 문제 풀 때는 켤레근에 대한 성질 1-루트 5와 1 플러스 루트 5 함께 세트로 근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직선 같다고 두고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a, b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35번 이렇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36번을 보겠습니다. 36번은 일단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고요. y 이제 fx는 하고 주어진 식을 보면은 똑같이 생긴 2차식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치환을 하게 되겠죠.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t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 두고 fx의 식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먼저 변형을 해보면은 x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t로 바꿔 넣으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를 더한 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t에 대한 범위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x에 대한 범위와 같이 비교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t가 1이라면 최소값 2가 나올 텐데 t가 1인 것이 이 범위, x의 범위 안에 가능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t를 x에 대한 식으로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x가 1인 것은 이 주어진 x의 범위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세히 보면은 x가 1인 것은 주어진 범위 안에 없지만 1과 가장 가까운 x가 2일 때 t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x에 2를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x에 이제 1과 가장 먼 4를 대입해 보면 4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3의 제곱 빼기 2 해가지고 t의 값은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t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 7, 요 사이 범위가 되겠어요. 지금 x에 대해서
t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t가 가지는 값의 범위가 x의 범위에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요 사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7 이하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고 이 fx의 식을 다시 살펴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이상 7 이하의 범위 중에서 가장 fx의 값을 작게 하는 t의 값은 t가 1일 때가 되겠죠. t가 1일 때의 fx의 최소값 스몰 m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은 t가 7일 때니까 t에 7을 대입해 보면은 이때는 라지 m 6의 제곱 플러스 2 해서 3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t의 범위를 생각을 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x의 범위가 2 이상 4 이하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 가장 낮은 이 점이 바로 x가 2일 때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이 가장 위에 있는 이 점이 x가 4일 때 t의 값이 7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의 범위를 보고 fx는 t가 1일 때 최소, t가 7일 때 최대라는 걸 생각을 해서 라지 m과 스몰 m의 값을 구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둘의 합이니까 합하면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6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37번. 37번은 원이 있어요. 지름의 길이가 16인 원에 두 원 O와 O'이 외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원에 내접하고 있고 두 원은 서로 외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지름의 길이가 16이라고 했으면 이 중심과 중심을 이어준다면은 지름의 절반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또 8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8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둔다면 다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8-x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두 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이를 표시하면서 지름의 길이가 16이라는 조건도 절반 8이라는 것에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내접, 외접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두 원의 넓이의 합입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 공식은 파이 r 제곱이니까 우리 파이 묶어내고 x 제곱 여기 위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 길이 제곱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 길이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은 두 원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그럼 파이는 어차피 실수배니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빠뜨리면 안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식 정리를 해주면은 x제곱이 두 개 묶여져가지고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될 것인데 요거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또 완전 제곱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네, x 마이너스 4의 제곱 요거 좀 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상수 부분에 지금 32만큼 사용을 해서 나머지 32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구하고 싶었던 것은 넓이의 합의 최소값이었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서 x의 값이 4일 때 최소값 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은 32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조건을 하나의 문자로 x와 8-x로 표현을 해주면 2차식 그리고 파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2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이용한 문제인데 도형에 활용이 된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38번도 역시 도형 문제인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AB의 길이는 8, BC의 길이는 12,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 같은 길이를 가지는 것 AP 그리고 BP, AP, BQ 여기 표시되어 있죠.
AP, BQ, 그리고 CR, DS 이렇게 네 길이가 서로 같도록 PQRS 점을 잡았습니다. 이때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을 자세히 보면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두 개, 그리고 조금 더 길쭉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두 개, 분홍색 두 개, 파란색 두 개를 뺐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문자를 둘 때 여기 요 같은 이 부분을 x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럼 x가 이렇게 네 군데에 있어요. 그러면 PB의 길이는 합해서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8-x가 되겠죠. 그리고 QC의 길이는 12-x가 되겠죠. 여기도 8-x, 여기도 12-x.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PQRS의 넓이를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12 곱하기 8에서 뺄 부분의 식을 우리가 한번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x 8-x에 2분의 1을 한 것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다가 2배를 해주니까 2분의 1이 사라지겠네요. 그리고 x와 12-x를 곱한 식에 2분의 1을 한 것이 직각삼각형인데 여기다가도 2배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해준 것이 요 핑크색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이 되겠죠. 이거 좀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두 군데 있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앞에는 8x, 뒤에는 12x, 그래서 플러스 20x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식,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식은 12 곱하기 8에서 이 부분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0x가 되겠어요. 그러면 2로 묶어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0x. 그러면 5의 제곱이니까 25. 우리는 50을 꺼내서 써요. 근데 12 곱하기 8은 알다시피 96이죠. 여기서 50을 미리 썼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46. 그래서 2x-5의 제곱 플러스 46이라서 사각형 PQRS의 넓이의 최소값은 여기 이 부분 4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5일 때, x가 5의 값을 가질 때 PQRS는 넓이의 최소값 46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2차 함수의 식이 만들어졌고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5라서 별 무리 없이 지나갔는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여기서는 8 안에 x가 있기 때문에 x의 값은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범위를 만족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5일 때 최소값 46이 나온다는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 39번이네요. 자, 39번은 1번과 2번 두 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면에 놓여있는 종, 이게 종, 포물선 모양의 종입니다. 지면의 수직인 면으로 잘랐더니 폭과 높이가 모두 4m인 포물선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점, 그러면 4,0, 2,4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 종의 단면, 지면,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 왼쪽 끝에서 높이가 9인 지점의 조명, 왼쪽 끝에서 높이 9인 지점의 조명, 여기 조명의 끝점부터 접선을 그은 것이 빨간색 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하나씩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종의 단면이 나타내는 포물선의 식을 구하시오. 그래서 0,0, 4,0, 2,4를 지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꼭지점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도 있겠고 x축과의 교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일단 개수를 두고 세 점을 대입해서 연립할 수도 있겠고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꼭지점 좌표가 2,4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y는 그리고 2,4 x-2의 제곱에다가 4 그리고 개수 부분이 이제 비어져 있을 텐데 그럼 여기다가 0,0을 한번 대입해서 0을 대입해서 성립할 수 있도록 y에 이제 0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2의 제곱 4가 되겠죠. 뒤에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식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꼭지점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을 대입해서 식을 구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x절편을 이용한 방법이라면 우리가 y는 개수가 일단 있을 것이고 x-4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이 두 점을 사용했고 사용하지 않은 2,4를 마저 대입해보면 되겠죠. 2를 대입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플러스 4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개수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절편을 이용한 방법으로 식을 구해도 y는 마이너스 x-4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것은 꼭지점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었고 이것은 두 개의 x절편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한다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0,0, 4,0, 2,4를 차례로 대입하면은 ABC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되는데 (0,0을) 대입하면은 여기서 c의 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4,0을 대입하려면은 16a 플러스 4b가 0. 그 다음에 2,4를 대입하면은 2를 대입해서 4a 플러스 2b는 4.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은 어차피 a와 b의 값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서 여러분이 식을 쓸 때 포물선의 식 첫 번째 꼭지점이 표현되는 식, 두 번째 절편이 표현되는 식, 아니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꼴 개수가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포물선의 식을 구해봤고요. 그 다음 이번 문제는 빛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의 조건은 포물선의 방정식은 방금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명으로 시작된 빛이에요. 조명의 위치는 아까 전에 0,9였습니다. 0,9를 지나고 그리고 다른 조건은 접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0,9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y는 mx 플러스 9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둘이 접한다 라고 해주면은 같다고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mx 플러스 9와 같다 라고 식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한쪽으로 넘길 때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4x 플러스 9는 0.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되도록 m에 대한 조건을 생각을 합시다. m-4의 제곱 빼기 36이 0이라고 해요. 얘는 여러분이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제곱해서 36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m-4의 제곱이 36이면 m-4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라는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m의 값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10이 되거나 또는 m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의 상황을 보면 여기 빨간색은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만약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이라면 접점이 3, 4분면 쪽에 생길 거예요. 그런데 종은 1, 4분면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인 것으로 선택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구해준 두 개의 m의 값 중에서 마이너스 2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양수는 제외하고 음수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빛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은 아까 세운 식의 m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31번부터 39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복습 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앞부분은 교실에서 마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이 시험 공부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